성공을 위한 행동 실천 첫 번째 단계는 자유선택입니다. 자유선택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자유선택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쟁 시장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자유선택은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이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에서 투표자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자유선택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후보나 정책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자유선택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자유선택을 성공이란 개념에 적용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려거든 반드시 자신이 그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할 때 성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남이 시켜서 한다. 부모님이 원해서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자신이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변명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자신이 선택하십시오. 대안탐색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찾고 평가하여 최적의 선택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안탐색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비즈니스 전략 수립, 정책 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안탐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문제 정의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합니다. 둘째, 대안 도출입니다. 다양한 대안을 찾아냅니다. 이때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안 평가입니다. 도출된 대안들을 평가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 대안을 분석합니다. 넷째, 최적 대안 선택입니다. 대안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때 주어진 조건과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행 및 평가입니다. 선택된 대안을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탐색은 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대안 탐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최적의 결정 도출입니다. 대안 탐색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일 대안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창의성과 혁신 유발입니다. 대안 탐색은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유발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험 감소입니다. 단일 대안에만 의존하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 탐색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평가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안정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넷째, 유연성과 대응력 강화입니다. 대안 탐색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과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효율성과 성과 향상입니다. 대안 탐색은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목표 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안 탐색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이나 개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접근법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결정에 자유선택을 하였다면 두 번째로 이 대안 탐색을 거쳐 자유선택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영어 공부를 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학원을 갈 수 있고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 외국인을 친구로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공을 위한 행동 실천 단계 두 번째인 대안 탐색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결과 고려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나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 고려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비즈니스 결정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결과 고려의 한 예입니다. 결과 고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을지 미리 예측하고 고려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고려를 활용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먼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설정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원하는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선택지를 도출합니다. 이때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각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예상해 봅니다. 셋째, 결과 예측입니다. 각 선택지의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이때 과거의 경험, 전문적인 지식,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결과를 예상해 봅니다. 넷째, 결과 비교 및 평가입니다. 예상된 결과들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각 결과의 장단점, 위험 요소,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결과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및 실행입니다. 결과 고려를 토대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합니다. 이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결과 고려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업무 결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투자할 자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시장 조사와 경쟁사 분석을 통해 예상 수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결과 고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자유 선택을 하고 대안을 탐색하였다면 그 대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 학원에 가는 것과 오디오를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줄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목표의 방향성을 잃게 될 수 있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신중히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 고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긍지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긍지 존중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긍지 존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고 내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이며 자기 개발과 성장을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긍지 존중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동기와 목표를 제시하여 자아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긍지 존중은 자기애와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내적인 안정과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긍지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인정하고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셋째, 비판적 사고의 지향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장점과 성과를 인정하고 강조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넷째, 자기관리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개발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다섯째, 목표 설정과 추진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섯째,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상대방과의 소통과 협력에서도 긍지 존중을 실천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팀원이나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긍지 존중을 구현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에 있어서 긍지 존중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이 있어야 어떠한 목표 그리고 실천을 할 때 그 동기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금연을 한다고 마음먹었다면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나쁜 점을 인식하고 금연을 함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금연은 아무나 하는 것인데 라고 비아냥거려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긍지가 필요합니다. 긍지 존중은 자신의 동기를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긍지를 존중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외적공헌은 외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국가나 단체가 다른 국가나 단체에게 특정한 의도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외적공헌은 정부의 정책, 국제관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때 특정 정책의 변경을 알리거나 외교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외적공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공헌은 주로 정부나 당국자에 의해 발표되며 언론 매체를 통해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외적공헌은 개인의 의견, 신념, 목표 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외적공헌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외적공헌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외적공헌을 통해 자신의 지지나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꿈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공헌을 통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목표를 추진하는 동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외적공헌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외적공헌을 성공을 위한 행동실천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해도 외적인 공헌이 없으면 우리의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금연을 한다고 가정하면 외적 공헌이 없는 금연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 자신이 금연을 이어가든 이어가지 못하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그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을 한다고 외적으로 공헌을 하였다면 그 공헌으로 인해 자신의 동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행동 실천으로 반드시 외적 공헌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반드시 알려주는 외적 공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외적 공헌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이루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공을 위한 행동실천 7단계 중 제6단계인 행동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실천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실천은 이론적인 이야기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이 행동실행의 한 예입니다. 행동실천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동실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행동실천을 위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사회적 공헌, 건강한 생활습관 등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 수집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관련 도서, 인터넷 자료,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바로 실천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을 지참하거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시작하는 등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비 계획 세우기입니다. 행동 실천을 위한 예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거나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등의 예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동기부여와 지속성 유지입니다. 행동 실천은 지속적인 노력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평가와 조정입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실천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면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관점에서 행동 실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5가지 행동 실천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을 위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표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꿈을 위해 날마다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위한 행동 실천 7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반복 실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실행은 성공학적인 관점에서 성공에 이르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공은 종종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복 실행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개선과 성장입니다. 반복 실행은 실패와 함께 오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관성과 목표 달성입니다. 반복 실행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과 진전을 경험하며 목표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 습관 형성입니다. 반복 실행은 특정 동작이 습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일관되게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며 성공적인 습관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실패와 학습입니다. 반복 실행은 실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교훈과 배움의 기회입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받아들이며 성장합니다. 성공학적인 관점에서 반복 실행은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을 통해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반복을 통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개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복 실행이 성공의 핵심인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험과 학습입니다. 반복 실행은 경험과 학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어떤 점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관성과 목표 달성입니다. 반복 실행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과 진전을 경험하며 목표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 습관 형성입니다. 반복 실행은 특정 동작이 습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일관되게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며 성공적인 습관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복 실행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반복을 통해 경험과 학습을 쌓고 일관성과 습관을 형성하며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복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성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한 번만 하고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반복 실천만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성공을 이루기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